지구의 나이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으시겠지만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 함께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생겨난 지 얼마나 오래된 것인가 하는 겁니다. 왜 이 문제를 얘기하냐면요. 그 창조론, 진화론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딪히게 되냐면 이 지구의 나이에 관해서 이제 크게 의견이 달라서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믿게 되는데, 이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보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고 알아야 될 게 있고 또 어떤 것은 믿으면 안 되는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있는 기록인데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고 또 시작된 지 얼마나 됐느냐 하는 건데요. 이 우주의 나이를 지금 현재 그 과학자들이 대략 한 150억 년쯤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진화론에 근거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문학적인 그 대폭발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우주가 맨 처음 시작될 때 뻥 터지면서 시작됐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이론에 그 근거해서 한 150억 년쯤 됐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 우주 안에 있는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얼마나 오래됐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얼마나 오래됐다고 이야기하죠? 뭐 전혀 기억나는 게 없으시죠? 여러분, 이 지구가 얼마나 오래됐다고 진화론에서 얘기하냐면 대략 한 46억 년 정도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46억 년 전쯤에 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불덩어리였다가 점점점 식었고, 그 와중에 분자들이 자기들끼리 결합해서 생명체가 생겨났고, 그렇게 생겨난 생명체가 수억 년 지나는 동안 다양한 생명체들로 생겨난 거다. 이제 이게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론에서는요, 이 지구 나이가 한 46억 년 정도 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46억 년이나 됐다는 근거가 뭐냐? 이러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조금 아는 분들이 이제 뭘 얘기하냐면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을 하면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방사성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기가 죽습니다. 그렇죠? 내가 뭘 알아? 난 문과야. 뭐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이라는 방법이 매우 정확하게 뭔가를 측정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만, 이제 이 측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지구 나이 46억 년이라는 것은 정말 믿음일 뿐이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그 원리와 그걸 또 실제 적용했을 때 정말 믿을 만한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진화론의 주장과 반대로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 창세부터 시작되는 성경 내용을 잘 정리를 해보면 이 우주가 창조된 후에 지금까지의 역사가 지금 현재 이제 2008년을 우리가 살고 있죠. 지금 현재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이 아브라함보다도 2000년 전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는 6일 만에 창조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 우주가 시작된 지 지금까지 뭐 지구를 포함해서 한 6000년 정도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6000년을 믿고 있고, 또 좀 자유스러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저 6000년을 믿지 않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지구의 나이 진화론에 의하면 46억 년이고 성경에 근거했을 때 가장 젊게 보는 것이 6천 년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처음 들어본 얘기이신가요? 자, 한번 확인해 보죠. 나는 지구가 한 46억 년쯤 됐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시는 분. 예. 6천 년 정도라고 나는 생각한다. 예. 그럼 나머지 분들은?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 그거죠? 예. 그래서 이제 46억 년은 과학자들의 주장이고 6천 년은 기독교인들의 아주 보수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46억 년은 너무 긴 것 같고 6천 년은 또 너무 짧은 것 같으니까 이 두 개를 합친 다음에 둘로 나누자. 뭐 이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과연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믿을 만한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아까 그 읽은 신명기 32장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여기 보시면요. 아비에게 물어보고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그럼 그들이 설명해 줄 거고 말해 줄 거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요즘 문제가 뭐냐면요. 어른들한테 아버지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누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여기 성경 보시면요.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 과연 창조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를 생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정말 얼마나 오래됐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알 수 있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요. 이 프로제리아라 그래서 사람 중에 이거 질병입니다. 유전병일 수도 있는데 너무 일찍 늙는 병 아시죠? 뭐 10살도 안 돼서 할아버지가 되고 심지어는 뭐 2-3살 만에 갑자기 늙으면서 죽는 그런 희귀한 병이 있습니다. 참 민망하죠? 참 불쌍하고 근데 이런 병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할아버지예요. 근데 사실 나이는 2살, 3살밖에 안 되기도 하고 뭐 10살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왜 이런 걸 보여드리냐면요. 여러분 그 사람도요. 겉보기 나이가 있고 실제 나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시죠. 겉보기 나이가 얼마나 되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원래 나이보다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이는 경우가 있죠. 대개 원인이 뭐죠? 고생을 많이 하면 그렇게 됩니다. 특히 남자들은 군대 한번 갔다 오고 나면 고생을 많이 하면서 많이 늙어서 와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그동안 학자들에게 아주 오래된 것처럼 해석되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이 지구가 실제로 뭐 몇십억 년 오래돼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지구가 하나님이 만드신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별인데 그 짧은 역사 동안에 너무 심한 고생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뭘까요? 대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겉보기 나이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 알고 싶은 것은 실제 나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겉보기 나이와 실제 나이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그 그랜드 캐년 이야기할 때 그때 세인트 헬렌 산이라는 화산 폭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퇴적층 쌓인 것과 이 계곡이 깎여 나간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퇴적층, 여기 빨간 옷을 입은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사실 수십 미터 이상 되는 퇴적층이거든요. 보통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 퇴적층이 한 30cm 쌓이는데 한 5천 년쯤 걸린다. 뭐 그 정도로 대략 해석을 하니까 제가 하나 파묻히려고 그래도 몇만 년 걸리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여기 쌓여있는 이 퇴적층은 정말 몇십만 년, 수십만 년 걸려서 퇴적층이 쌓였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 겉보기 나이예요.
근데 실제로 이 화산 폭발 때 이 퇴적층들이 며칠 만에 쌓인 거라고요? 예, 단지 3일 만에 이 퇴적층이 쌓인 겁니다. 실제 쌓이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리고 이 계곡이 깎여나간 것도 수십만 년이 아니라 3일 정도 만에 계곡이 깎여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그 확인을 해보기 전에는 대개 겉보기 나이를 알게 됩니다. 근데 확인을 하게 되면은 실제 나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겉보기 나이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개 저 학교에 들어가서요, 대학이나 이런 데 가서 선배처럼 보이길래 계속 인사를 하고 다녔는데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후배더라 이러면 아주 신경질 납니다. 그렇죠? 또 이제 반대로 후배인 줄 알고 말을 놓다가 어느 날 확인해 보니까 자기보다 선배여 갖고 가서 의도 터지거나 뭐 이런 경우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나이를 아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그랜드 캐년도 마찬가지였죠. 여기 쌓여 있는 이 퇴적층이 진화론적인 해석에 의하면 수억 년 동안 이 퇴적층이 쌓였다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고 알고 왔었는데, 근데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엄청난 이 퇴적층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을 증가하는 게 아니라 대홍수 심판 때 1년 만에 이 엄청난 퇴적층들이 거대한 격변에 의해서 쌓인 거다라고 이제 확인을 시켜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새롭게 발견된 사실을 통해서 교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구의 나이는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을 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과연 이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 방법이 믿을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자세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어떤 대상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 나이를 아는 방법이 직접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간접적으로 연대를 추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나무 같은 경우는요, 나이테를 세어보면 압니다. 그렇죠? 1년에 하나씩 나이테가 생긴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나무는 109년 된 나무의 단면의 그 나이테입니다. 좀 더 오래된 것은요, 400년 정도 된 나무 나이테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더 오래된 건, 이건 제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박물관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거기서 이제 목회하시는, 한인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하고 함께 가서 구경한 건데, 이 나무 이거 단면을 잘라 놓은 건데 2002년 된 나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쯤 심겨진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무 같은 경우는요, 그 나이테를 세어보면 그 직접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알고 보면 나무 나이테도 약간 오차가 있다고 합니다. 뭐 1년에 2개씩 생기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대략 이게 몇 년 됐다 이것을 큰 오차 없이 알아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돌들은요, 돌 자체에 나이테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쟤네들은 말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직접 나이를 알아볼 수가 없고 간접적으로 연대를 추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대략 얼마나 오래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연대를 추정하는 방법은 상대연대 추정법이 있고 절대연대 측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상대적으로 연대를 추정한다는 건 뭐냐면 A가 B보다는 오래됐다 이래가지고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절대연대 측정법이라고 알려진 것은 A가 정확하게 몇 년 됐다 뭐 이걸 알아낼 수 있다는 건데, 이제 그 이 절대연대 측정법으로 알려진 방법이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 물음표를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정말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나이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나이를 측정하기 전에 뭔가 다른 걸 측정해갖고 그걸 근거로 해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 우라늄이란 말은 어디서 좀 들어보셨죠? 핵 문제 때문에 신문에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우라늄을 뭐 농축을 한다는 등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우라늄이라는 어떤 원소가 납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이 변해가는 정도를 가지고 얼마나 오래됐나 이걸 알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성 탄소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과분들은 잠깐 쉬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문과분들은 아주 기본 상식을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옛날 화학 시간에 보셨던 이 표 기억나십니까? 예, 뭐 대부분 포기하셨죠? 예, 이거 외우다 포기한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들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원자거든요. 이제 그 원자가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100개가 훨씬 넘는 다양한 원자들이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원자는 기본적으로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이 핵의 구조에 따라서 이제 원자의 종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핵 속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원자의 성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간단한 원자가 수소 원자입니다. 수소는 이 핵 속에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있을 때가 수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탄소는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가 있는 그런 경우가 탄소입니다. 탄소 아시죠? 수치나 수검댕이 같은 그런 것들, 석탄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요 빨간색의 숫자는 양성자의 개수입니다. 6개.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요 10이라고 쓴 이것은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합친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성자의 무게가 여기 전자의 무게보다도 훨씬 무겁기 때문에 전자는 원자 자체의 무게에 큰 영향을 안 미치니까 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바로 원자 하나의 무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걸 원자량, 원자의 무게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건 원자 번호, 이것은 원자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탄소보다도 훨씬 무거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라늄입니다. 우라늄은 그 핵 속에 양성자가 92개, 중성자는 100몇십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라늄 원자 하나는 수소 원자 하나보다도 100배 이상 무거워요. 그래서 우라지게 무거워서 우라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걸 또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이제 원자마다 이렇게 다 그 무게가 다르고 이제 성질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우라늄이라는 원자는요, 이 양성자가 개수 92개인데 중성자의 개수가 한두 개씩 틀려가지고 무게만 다르고 무게만 조금씩 다르고 화학적인 성질은 동일한 이런 다양한 원소들을 동위원소라고 얘기합니다. 동위원소. 지금 어려운 방언이 자꾸 나오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이 동위원소들이 이 반감기라는 걸 갖고 있어요. 이 반감기,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원자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반감기를 이용해서 결국 연대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이 반감기라는 게 뭐냐면 이게 반쯤 감기 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걸 반감기라고 얘기합니다. half-life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처음에 우라늄만 100% 있다가 그 중에 절반 정도가 납으로 변해가거든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그 기간을 반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라늄은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납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반감기입니다. 그래서 이 반감기는 그 동위원소마다 다 고유한 반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반감기가 저런 원소마다 있는 것만이 아니고 이 강의도 반감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는 오늘은 한번 끝까지 들어보자 이러다가 몇 분 후에
절반이 기절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요, 강의 주제와 내용에 따라 반감기가 또 다르죠. 그렇죠? 예, 좀 재미있는 내용은 눈을 부릅뜨고 1시간 내내 들으시지만, 이제 오늘같이 이렇게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은 한 20분만 지나면 절반이 혼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20분이에요. 그래서 20분 지나면 절반이 기절하시고, 나머지 남아있던 절반이 또 20분 만에 절반이 기절하고, 그러니까 40분 지나면 거의 이제 4분의 1만 들으시고 4분의 3은 혼수 상태가 되시죠. 그 때문에 40분, 50분 지나면 잠깐 쉬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뒤늦게 지각해서 온 사람이 딱 들어와서 봤더니 4분의 1만 눈을 뜨고 강의를 듣고 있더라. 그러면 강의 시작한 지 몇 분 지난 거예요? 그렇죠? 2분의 1, 4분의 1, 두 번 이렇게 지났으니까 40분 지난 거겠죠? 바로 그런 원리로 나이를 측정하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이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입니다. 원리가 훨씬 이해가 잘 되시죠?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어떤 돌 속에 우라늄이 들어있고 납도 들어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우라늄만 100% 들어있다가 이 우라늄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납은 점점점 많이 생겨나게 되겠죠. 바로 이제 이런 현상인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라늄이 100% 있다가 절반으로 딱 줄어들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죠. 요걸 반감기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100%에서 2분의 1 줄어드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 나머지 절반 중에 또 절반이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도 똑같아요. 그래서 2분의 1로 줄 때나 4분의 1로 줄 때나 8분의 1로 줄 때나 동일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여러분 20분 만에 절반이 기절하시면 나머지 20분 동안에 나머지 절반도 다 기절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개는 강의하다 보면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제가 계속 눈을 마주치는 분은 졸 수가 없잖아요. 그분은 그냥 체면상 계속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40분 만에 다 주무시질 않고 1시간이 지나도 눈을 뜨고 있는 분은 계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쫙 이렇게 내려오질 않고 이렇게 내려오는 속도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돼 있어요. 바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지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이제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 나이가 45억 년 됐다는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이제 이 그림인데요. 이제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구 나이를 측정하는 원리가 뭐냐면, 우라늄이 납으로 변해가는데 반감기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우라늄 238이 납 206으로 절반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해보았더니 대략 한 45억 년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45억 년 동안 측정했냐?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변해가는 속도로 볼 때 45억 년쯤 지나야 절반으로 줄어들겠구나. 이제 이걸 알게 돼서 반감기가 45억 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결국 우라늄이 납으로 변해가는 거라면 어떤 돌 속에 납의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돌은 더 오래된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돌, 저 돌을 이게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 우라늄과 납의 비율이 대략 절반씩 있는, 반반 정도씩 있는 것이 발견된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납의 비율이 많은 돌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비율도 측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반감기 알죠? 비율 측정했죠? 그러면 이 돌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두 개만 가지고는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맨 처음 상태가 어땠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상태 알고 반으로 줄었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비율이 얼마인지 알면은 이 돌이 얼마나 오래됐다, 이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처음에 우라늄만 100% 있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라늄 반, 납 반만 있기 때문에 절반 줄어든 거죠. 절반 줄어든 데는 몇 년 걸린 거예요? 45억 년이니까 이 돌은 몇 년 된 거예요? 45억 년 됐다. 바로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방수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면 원리는 너무 쉬워요. 그러면 이렇게 산뜻한 원리로 지구 나이가 45억 년 됐다는 걸 알게 됐다면 그럼 우리가 다 믿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방법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반감기는 측정할 수가 있는 값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율도 측정하면 돼요. 누구 시키면 돼요?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을 시키면 잘 측정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첫 번째, 맨 처음 상태는 측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45억 년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는 측정할 수 있는 값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측정할 수 없을 경우는 이런 과학자들이요, 어떤 결론을 낼 때까지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게 많거든요. 근데 어떤 건 측정할 수가 있고 어떤 건 측정을 못해요. 그럼 측정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쉬워요. 믿어야 돼요. 측정 못하는 거는 믿어야죠. 그래서 이 처음 상태는 측정값이 아니고 믿어야 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뭔가를 모를 때는요, 모를 때는 끝까지 알아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알아내기 전까지는 뭘 하냐면 가정이라는 걸 해요. 가정. 영어로 얘기하면 if예요. 만약에 이런 조건이 이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정을 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처음 상태는 믿어야 되는 거지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맨 처음에 우라늄만 100% 있었다라고 가정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절반씩 있었다고 가정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 처음 상태는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처음 상태가 우라늄만 100% 있었다고 가정하면 이 돌은 45억 년 된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절반씩 있었다고 본다면 이 돌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아주 프레시한, 최근에 만들어진 돌이에요. 근데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가정하느냐는 각자가 원하는 걸 가정하면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지구 나이에 관한 문제는 이 처음 상태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값이지 측정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도 몰라요. 네가 봤어?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 문제가 논리적인 문제인데, 여러분, 이제 왼쪽 자동차가 오른쪽 자동차를 이제 끈에 연결해서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요 위의 경우는 반감기, 비율, 처음 상태 요 세 가지를 따로따로 이제 연결해 가지고서 끌고 가는 경우고, 반감기, 비율, 처음 상태가 서로 이렇게 직렬로 연결이 돼 가지고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쪽을 먼저 보시면 이 세 개 중에 처음 상태가 끊어져도 이 밑에 있는 제일 튼튼한 거가 끝까지 버텨주면 이건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밑에 경우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약해서 끊어져도 끌고 갈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이 연대 측정의 원리는 이 반감기, 비율, 처음 상태 이 세 가지가 다 정확해야 결론이 정확한 거죠.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불확실해도 결론은 확실한 게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이 경우는 위의 상황이겠어요? 밑에 상황이겠어요? 밑에 경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반감기가 아무리 튼튼해도 정확하게 측정을 했어도 처음 상태가 확실하지 않으면 결론은 확실하지가 않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경우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처음 상태가 약한 경우는요, 처음 상태가 확실한 경우는 이렇게 끌고 가면은 45억 년의 결론이 계속 끌려와요. 근데 처음 상태가 불확실하다 그러면은 얘가 가봤자 45억 년이라는 결론이
끌려오질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국 이 지구 나이 45억 년이라는 것은 확실하지 않은 가정에 근거한 믿음일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요점이 뭐예요? 지구 나이 45억 년이라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상태를 믿어야 결론을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소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일반 사람들은요, 과학자들이 지구 나이 45억 년 됐다 그러면 뭐 어련히 알아서 정확하게 측정해서 결론을 낸 거겠지라고 믿어주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조차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 나이 45억 년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근거해서 지구 나이 46억 년 됐다 그러고 46억 년 전에 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는 이 주장은 하나의 소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요,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쯤 됐다는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과학자들이 좀 더 솔직하게, 좀 더 객관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려면 어떻게 말해줘야 되냐면, 지구의 나이는 처음 상태를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맨 처음에 우라늄만 100% 있었다면 지구의 나이는 최대 45억 년일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처음부터 절반씩 있었다면 이 지구는 생겨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별이다. 근데 우리가 처음 상태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지구의 나이는 최소 몇천 년에서 최대 45억 년 중에 어디일 거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아니 그럼 뭐 처음 상태를 100%라든 처음부터 반반씩 있었다고 하든 어쨌든 뭐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주장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결국 우라늄이 납으로는 변해가도 납은 우라늄으로 도로 안 돌아오거든요. 그럼 우라늄이 납 쪽으로 계속 가는 거라면 결국 거꾸로 과거로 돌리면 맨 처음에는 우라늄만 있었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에 우라늄만 100% 있었다고 가정해서 결론을 낸 거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합리적인 결론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맨 처음 상태가 100% 우라늄이었는지 처음부터 절반씩 있었는지 이걸 좀 검증을 해볼 수 있다면 좋겠죠. 이제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헬륨입니다. 헬륨.